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로 제어요. 경로 제어를 영어로 라우팅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라우팅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라우터가 하더라. 라우터가 무슨 일을 해요? 전송 경로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우리 라우터,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길 찾아주는 아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 네트워크가 내 거고 여기서 이제 B 네트워크까지 갈 거예요. 그때 갈 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찾아가는 길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도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 그게 뭐냐? 그거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라우터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에 똑같죠.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 해운대로 만약에 놀러를 가겠다 해서 해운대를 땅 하고 내비게이션 찍게 되면 추천 경로라는 것도 있고 최적의 경로라는 것도 있고 최단 거리도 있고 무료 우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 선택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길을 이제 선택해서 그거대로 이제 쫓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라우터가 이제 경로를 제어할 때 그때 이제 경로 제어표라는 걸 이용해요. 이 경로 제어표가 우리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를 이제 참조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더라. 그때 이제 경로 제어할 때 그때 사용되는 요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능을 기준으로 하겠다. 경로의 결정 시간, 그리고 장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요. 정보 발생지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경로 정보 갱신 시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A에서 B로 가고자 할 때 지금 이 길이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른데 만약에 여기가 공사 중이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 공사 중이다 아니면 사고 처리 중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 정보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로 제어 요소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경로 제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경로 제어 프로토콜을 다른 말로 라우팅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IGP라는 게 있습니다. IGP라는 건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에서 라우팅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자율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하나의 자율 시스템이 뭘 얘기냐면은 하나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의 자율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이제 RIP라는 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RIP라는 프로토콜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주로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 RIP에서 이제 최단 경로를 탐색할 때 배면 포드라는 요 알고리즘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요 배면 포드 알고리즘이 뭘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A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B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C가 있을 때 A부터 시작해서 C까지 이 거리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요 A와 C 사이에 이제 B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 그걸 먼저 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 10km다. 그리고 B부터 C까지의 거리는 만약에 뭐 5km다. 그렇게 구했을 때 A부터 C까지 거리는 총 15km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배만포드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제 푸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최대 홉수를 15로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대 홉수가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A부터 시작해서 C까지 갈 때 B 네트워크를 이제 거쳐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홉수는 1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중간에 여기 또 뭔가가 있어요. 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의 네트워크를 건너가야 돼요. 세 개의 네트워크를 건너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요거를 보고 홉수가 3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홉스를 최대 몇 개로 제한을 했다. 15로 제한을 했다. 만약에 1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도달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사용된다? 소규모에서 이제 사용하더라. 만약에 대규모다 그러면은 이런 홉스가 15 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소규모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IP라는 거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RIP를 이제 사용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대 홉수는 15로 제한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라우팅 할 때 그 정보를 30초마다 모든 라우터한테 전부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교통사고 난 곳이다. 그런 것들을 30초마다 모든 라우터한테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때 이제 180조 이내로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이제 수신이 되지 않으면 그 해당 경로는 무슨 상태다? 이상이 있다. 뭔가 이상이 있는 상태다. 그걸로 이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RIP라는 요 프로토콜은 소규모에서 주로 사용하더라. 그때 이제 최대 흡수를 몇 개로 제한했다? 15개로 제한했다. 그래서 이 RIP를 다른 말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그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라우팅 정보를 30초마다 계속해서 모든 라우터한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180초 이내에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수신이 안 되면 거기는 이제 이상이 생긴 거다. 그렇게 이제 간주한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IP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건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러면 소규모에 쓰는 게 있으면 이제 대규모에서 쓰는 것도 있겠죠? 자, 대규모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게 OSPF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RIP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서 사용한다?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OSPF다. 그래서 인터넷망에서 이용자가 최단 경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라우팅 정보에 노드 간의 이제 거리 정보가 됐든 아니면 링크 상태 정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최단 경로로 이제 라우팅을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이제 OSPF요. 그때 이 OSPF는 최단 경로 탐색할 때 다익스트라라는 요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RIP 같은 경우는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을 때 A부터 C까지 찾아갈 거예요. 그때 이제 A부터 C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할 때 A와 C 사이에 이제 B가 있죠. B가 있으니까 A부터 B까지는 뭐 10km다.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우리 5km다. 그렇게 해서 이제 A부터 C까지는 15km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다익스트라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양수만 나왔어요. 양수만 나왔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가중치가 음수인 경우에도 이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요. 그때 이제 라우팅 정보에 이제 변화가 생길 때 변화가 된 그 정보만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라우터한테 싹 다 알려줍니다. 우리 RIP 같은 경우는 이제 30초마다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180초 이내에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수신이 안 되면 그 해당 경로는 이상이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OSPF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얘는 이제 몇 초마다 보고해. 그게 아니라 변화가 생길 때 그때 이제 변화된 그런 정보를 모든 라우터한테 알려주는 거. 그런 방식이 OSPF입니다. 이렇게 이제 IGP 방식에 지금처럼 RIP와 OSPF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RIP가 뭔지 OSPF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GP요. EGP라는 거는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EGP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게이트웨이 간에 라우팅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EGP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GP라는 게 있습니다. BGP라는 거는 EGP 프로토콜의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초기에 이제 BGP 라우터들이 연결이 될 때 전체 경로 제표표,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된 정보만 교환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우리 BGP요. 그래서 BGP하고 우리 EGP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IGP 있었죠? 여기에 이제 RIP가 있고 OSPF 있었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세요. 자, 우리 흐름 제어요. 흐름 제어라는 거는 송신 측하고 수신 측 그 사이에서 이제 전송되는 그 패킷 있죠? 그 패킷의 이제 양이 됐든 속도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보세요. 우리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보게 되면 차가 한꺼번에 막 몰리니까 이제 차가 엄청나게 밀리죠.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양 조절,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흐름 제어하는 기법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정지되기가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되기라는 건 뭐냐? 얘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패킷만 전송을 해요. 하나의 패킷을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잘 받았어, 못 받았어? 물어보고 잘 받았다. 긍정적인 응답 ACK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다음 패킷을 전송을 합니다. 또 하나 던져주고 잘 받았냐, 못 받았냐 물어보고 잘 받았다 그러면 또 다음 거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정지대기요. 그래서 얘는 정지대기는 한 번에 몇 개의 패킷이 전송이 된다. 한 번에 하나의 패킷만 전송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확인 신호, 수신 통지를 이용해서 송신 데이터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지대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패킷만 전송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슬라이딩 윈도우는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미리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이제 패킷이라는 걸 주고받고 할 때는 몇 개씩 주고받자.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해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그 패킷 수만큼 연속적으로 그렇게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니까 정지되기보다는 좀 더 전송 효율이 좋겠죠. 그때 이제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미리미리 그 패킷의 최대치, 패킷을 몇 개씩 주고받자. 그렇게 이제 미리 약속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 패킷의 최대치를 보고 우리는 윈도우 크기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윈도우 크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더라. 그게 어떤 상황이냐?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그 패킷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왔어요. 긍정적인 응답이 오면 윈도우의 크기는 이제 증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그 패킷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수신 응답이 왔어요. 야, 네가 보내준 거 잘못 왔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수신 응답이 왔을 때는 윈도우 크기가 이제 감소가 돼요. 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오냐, 부정적인 대답이 오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윈도우 크기는 변할 수 있더라. 그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요. 그래서 앞에 이제 슬라이딩이라는 요 말이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주 제어요. 폭주 제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제 혼잡 제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 앞에서 이제 흐름 제어라는 거 방금 했었는데 이 흐름 제어라는 거는 송수신 측 그 사이에 패킷 수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폭주 제어는 뭐냐? 이 폭주 제어라는 거는 네트워크 내에서 지나갈 수 있는 그 패킷의 수를 조절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폭주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주 제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도로가 있을 때, 고속도로가 있을 때 이 고속도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의 대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상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 폭주 제어라는 거예요. 흐름 제어하고 폭주 제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때 이제 폭주 제어하는 방법은 이제 느린 시작이 있고요. 혼잡 회피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느린 시작이라는 거 뭐냐면은 윈도우의 크기를 맨 처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배씩 지수적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를 시켜요. 초기에는 이제 좀씩 느리죠. 느린데 8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8 다음이 16이고 16 다음이 32, 32 다음이 64, 64 다음이 128, 128 다음이 256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엄청나게 빨라지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숫자가 커지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송 데이터의 크기의 인계값, 특정 값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느린 시작이었다가 혼잡 회피,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혼잡 회피라는 건 뭘 얘기냐면은 느린 시작에서 이제 지수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죠. 그때 이제 인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혼잡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혼잡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의 크기를 일씩 그렇게 선형적으로 증가시켜서 혼잡을 예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크기가 만약에 1이었어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256, 그 다음에 512, 그 다음에 1024, 그 다음에 2048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앞에서부터 여기서 쭉 갈 때는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값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커진다고요. 그랬을 때 혼잡 회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계값이 만약에 256이다. 그랬을 때 256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일씩 선형적으로 그렇게 증가를 시켜요. 증가를 시켜서 갑자기 엄청난 데이터가 막 늘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잡을 예방하는 그런 방식이 혼잡 회피요. 처음에 시작은 뭐다? 느린 시작으로 하더라. 그랬다가 이제 혼잡 회피로 넘어가더라. 맨 처음에 이제 두 배씩 그렇게 증가가 되지만 혼잡 회피로 넘어가는 순간 일씩 그렇게 증가가 되더라. 이런 게 이제 폭주 제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우리 IGP가 이제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우리 IGP 그 방식의 RIP랑 우리 OSPF 있었어요. 그것들 특징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